폭스브레인은 반도체 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인 LG 디스플레이를 확고한 수요처로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대만 및 BOE 등 중국 업체들에게도 공급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또 폭스브레인이 생산하는 프로브 스테이션은 원가 절감 및 생산 기간 단축을 위해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의 국산화 추진으로 일본 제품에서 전량 국산 제품으로의 대체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폭스브레인은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게 되는데요. 이 종목 지금 분석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폭스브레인 두 분의 매매 의견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희도 매도. 왠지 좀 예상이 갔던. 그쵸? 강태공 전문가는 네. 언제쯤이면 1,000원대 주식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제가 1,000원대 너무 주식도 좋아하시는- 제가 이제 네. 매수도 이제 간헐적으로 해서 이제 들어올 드리는데 이 종목은 정말 이제 네. 그 나름대로해서 그 스토리에서 벗어나지가 않아. 그래요. 예, 스토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어떤 얘기가 먼저 한번 나올지. 강태공 전문가 먼저 들어볼게요. 제가 워낙 1,000원대 참 좋아하긴 해요. 네,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이런 종목이거든요. 그쵸, 네. 실제 뭐 삼성전자가 얘기했구나. 네. 계속 얘기했죠. 이게 단 5번 정도 하신 다섯 것 번 정도 같고. 얘기했잖아요. 3년 동안 150%면 한 달에 4% 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을 하지 짧은 수익을 노린 건 아니고 네. 일단 폭스브레인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네. 얘네 뭐 기업적으로 뭐 크게 기대할 건 없습니다. 근데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장치해가지고 뭐 감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장치를 판매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네. 아까 앞에 나왔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뭐 최대 뭐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제조업체인 LG 디스플레이를 네. 확고한 수요처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 대만이라든지 뭐 중국 이제 BOE 그룹이라든지 네. 이런 중국 업체들에게도 공급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과거에 이 폭스브레인 자체는 엄청나게 그래도 우리가 얘기하면 알 정도로 좀 성장했었어요. 그래요. 지금은 뭐 주가가 워낙에 낮아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2009년도 당시로 넘어가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LCD TV라든지 이제 컴퓨터라든지 IT 등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한 장비들이 엄청난 공급과 수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당시에도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뭐 아까 말했던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네. 이런 이 기업들의 엄청난 수요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도 있다 보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폭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2011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수요가 줄어들어요. 실제로 그 이 스마트폰의 뭐 발전도 있었겠지만 네. 이런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주가가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아집니다. 적자를 기록하고 적자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네. 계속 폭락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또 이 기업이 흑자로 또 좀 살살 돌아서고 있기도 해요.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올해디 이제 우리가 장비에 대한 또 기대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산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기대도 지금 있는 것이 폭스브레인이에요. 근데 제가 기업적으로 저는 이 종목을 제가 보통 종목을 가져올 때 이 1,000원짜리 뭐 이런 종목을 저는 기업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차트적으로. 차트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있고 네. 솔직히 1,000원짜리 종목들은 다 기업이 안 좋으니까 다 1,000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진짜로. 네. 그래서 기업적으로 보면은 뭐 폭스브레인 뭐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그나마 좀 좋게 얘기한다면 하면은 네.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최근에 또 들어오는 이 생산 설비 투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도 있고 네. 그래도 얘네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흑자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얘네도 어느 순간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 그러면은 얘네가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도 있고요. 네. 또 폭스브레인이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얘를 살까 말까 할 때마다 네. 뭐 손실을 봤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을 건데 이 폭스브레인이 정말 장난을 많이 쳤어요. 그래요? 장난을 많이 치기 좋은 게 최대주주 뭐 변경을 통한 양수도 계약 체결입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최대주주 변경 소식으로서 주가를 뭐 200% 이렇게 이상 끌어올렸다가 다시 뭐 납입 지연 뭐 더시 그러면서 네. 납입한다, 변경한다 하면서 계속 주가를 내렸다가 네. 좀 빠진다 싶으면 최대주주 또 변경 소식 하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질질 끌었습니다. 끌면서 계속 행보하다가 결국에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하락했던 게 그 최대주주 변경을 안 하겠다, 계약 해지에 대한 소식이 있다 보니까 네. 주가가 하락을 한 것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얘기 드린다고 하면은 그 보통 테마주성이라든지 어떠한 특정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주가가 딱
돌아가는 자리는 그 전자리예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내가 그 100억이라는 매출 내고 있으면은 네. 그 기업의 가치가 보통 1,000원대에서 행보를 해요. 그러면은 얘네가 100억의 투자를 100억이라는 시점을 냈을 때 얘네 원래 주가 가치는 1,000원대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게 테마로 급등해서 4천까지 갔다. 그럼 급락하더라도 다시 1,000원대에 와야 정상인 겁니다. 네. 이게 정상인데 얘네가 최근에 최대 주주 변경 뭐 이런 계약 소식 계속해서 급등시켜 놓고 주가가 굉장히 과대낙폭을 보여줬는데 지금 차트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네. 차트 먼저 본다고 하면은 얘네가 지금 그 당시에 급등하기 전까지 주가가 보통 1,500원대 근처에 놀고 있었어요. 네. 1,200원에서 1,500원대에서 놀고 있었는데 지금 주가가 급락해서 때려버린 구간이 1,000원대입니다. 즉 1,000원대에서 놀고 있다는 거는 그 이전의 주가 값어치보다 굉장히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행보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분명하게 다시 1,500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봤을 때 얘네가 유상증자 납입이라는 이슈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상증자의 납입을 지연시키고 있고 네.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가치가 1,000원대 와 있고 원래 가치가 1,500원에 가 있어야 된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유증 납입 공시와 함께 충분히 다시 한번 1,500원대 그 이상까지도 치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주가를 찾아가기 위한 원래 주가를 찾아가려는 성질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직은 뭐 불확실하긴 하지만 이 유증 납입이라는 그런 호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땐 적어도 매수를 해줘야 맞는 자리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님의 폭스브레인 현재 과대 낙폭이 되면서 이전의 가치보다 낮아져 있기 때문에 1,500원 구간까지는 올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유상증자 납입 공시와 함께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디베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강태공 종목은 이제 네. 1,000원대 종목에서는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기술적으로는 네.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해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어. 방송이잖아요. 그쵸. TV 방송은 이제 정말 특히나 이대일 TV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나름대로 해서 연령층이 조금 이제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입에서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요? 예. 근데 기술적으로는 나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또 귀동차게 잘 봐요. 또.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폭스바겐을 폭스 이제 브레인이라는 이제 기업 자체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것은 네. 이 명심을 해야 될 게 코스닥이 이게 변질되고 있어요. 이 코스닥을 내가 다 보게 되면은 네. 제 앵커님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급등 공식이 있다. 그렇죠. 그죠? 최대주 변경. 네. 여기에 따라서 12 유상증자. 네. 여기 뭐 이제 그 무증까지 나오고 액면 분할 이런 이제 공식이 있어요. 항상 근데 이 회사는 그대로 이제 이어졌는데 여기에서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예. 되게 이제 그 전문가들이 중에서 이제 세력 운운하고 있는데 그 되게 위험한 발언이거든. 그래요? 세력은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판단하면 안 돼요. 왜? 돈을 만지고 있는 세력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쩌고 얘기할 판단은 기준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내에서 네.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접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6개 중에가 하나가 다 최대 주주 변경이에요. 예. 그리고 안 좋은 케이스가 1,000원대예요. 그래서 제가 1,000원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강태공 전문가가 들어가고 있어, 지금. 강태공 전문가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 다 그런 케이스야. 네. 희한할 정도로. 두 분 안 써보는 네. 게 다행이네요. 희한한. 근데 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또 잘 작아요. 보시니까. 예,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네. 20% 많게는 30% 이 정도까지는 파동이 나오거든요. 네. 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회사냐면 제가 점수를 먼저 이제 네.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 점수 높지가 자체는 않네요. 6점인데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도 이 회사가 이제 검사 장비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어요. 네. 프로브 유닛 카드라든가 프로브 카드라든가 프로미 유닛. 그러니까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이제 전공정 그 마지막 단계에서 네. 검사를 하는 그런 이제 그 부분이고 근데 이 프로브 카드에서 나름대로 해서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업이 있어요. 그래요? 응? 어딘가요? 네. 그 기업을 이제 찾아가야 돼. 네. 그 기업이 네. 마이크로 프렌드, 마이크로 갑자기 프렌드. 생각이 안 썼는데 네. 마이크로 프렌드라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는 4위에 해당이 돼요. 그렇군요. 국내에서는 독보적으로 1위에 해당이 돼요. 차라리 이게 나요. 이 회사가 나름대로 해서 재무적으로 해서 튼튼하고 경쟁력이 있는 회사예요. 네. 프로미 유닛 LCD 패널 이제 검사 이제 불량 나는 곳에서 그 판단하는 그 네. 검사장비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는 이제 중국 쪽에서 워낙에 이제 나름대로 해서 수주가 터지고 있어요. 그걸로 해서 이제 나름대로 해서 작년에 적자가 나왔다가 올해 이제 흑자로 나왔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LCD에서 이제 OLED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쵸.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작년도 12월 달 정도에서 중국인을 이제 그 영입을 했어요. 예.
근데 중국인을 영입을 하면서 네. 신규 사업 진출을 VFX라고 해서 시각효과 이런 업체 있죠. 네. 여기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업체를 만약에 본다 하면은 국내에서 또 이거 관련해서 독보적인 시각 관련된 업체가 있습니다. 아, 또 다른 그러니까 그 회사를 가야 돼. 아, 예. 1위를 그러니까는 네. 이 회사가 만약에 이제 신규 사업을 진출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은 네. 그거 자체가 경쟁력이 있을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봐요. 아,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가지고 있는 사업에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프리미 윤이 그나마 좀 경쟁력이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고 이 회사를 제가 되게 안 좋게 보는 게 네.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자,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최대 주주 변경을 했다는 것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최대 주주 변경을 이 회사가 작년도 이제 8월 달부터 해서 연말까지 무려 2번을 했어요. 원래 기존 대대주가 술브랜이야. 네. 이 술브랜이 어떤 회사냐면은 국내 반도체 장비 소재 쪽에서 가장 굵직인 예, 알아주고 있는 강소기업입니다. 네. 그 품 안에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는데 떨궈져 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사명도 원래 솔브레이 레인지였었는데 솔브레이 ENG였었는데 폭스 ENG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매각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최대 주주 변경이 되면서 사모펀드 쪽으로 넘어갔었는데 네. 또 투자 조업으로 또 넘어간 거예요. 투자 조업에 있었다가 여기에서 올해 상반기 있죠? 상반기에서 그 이제 홍지민 씨인가요? 네. 예. 누구를 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최대 주주가 변경해. 이게 최대 주주가 1년도 안 돼서 2번, 3번 정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 이게 흔히 말하면은 세력들이 단물 다 빨아먹고 나중에는 설거지하는 파동과 마찬가지예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얘기 해가지고 되게 안 좋게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다 기행들을 이제 죽이는 작업입니다. 말살시켜버려야 돼, 이런 거는. 진짜로요, 진짜. 네. 다음 그래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최대 매물대까지 올라가면서 숨가쁘게 급하게 이제 하락이 나왔거든요. 자, 최대주가 마지막에 변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삼자 유장, 거기서 유증이 그 미지급 네. 되면서 또 취소되고 그러니까 온갖 악재가 나오면서 네. 주가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격이 나오더라도 이건 뭐예요? 설거지 파동밖에 안 돼요. 아. 예, 그래서 네. 저는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디베이스 전문가님은 이 종목 프로브 유니트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다른 국내에서 1위하는 경제 업체가 또 이미 존재하고 있고 또 이러한 잦은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은 조금 의심을 해봐야 한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세 번째 종목 살펴보기에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1899-9738번으로 여러분 분석이 필요하신 종목명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